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더멘탈 팀의 발표자 이동진입니다. 발표 자료와 발표 내용에 많은 조언과 피드백을 해주신 같은 팀의 김용환님과 강동균님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2019년 8월 논문으로서 R. 아담, Rectified 아담을 제안했던 On the Variance of the Adaptive Learning Rate and Beyond입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Adaptive Learning Rate란 학습 초기에 설정한 러닝 레이트가 학습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되는 러닝 레이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아담이나 RMS 프롭 등이 이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를 사용합니다. 이 논문은 학습 초기에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가 큰 폭으로 변화하며 적절하게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고 안 좋은 로컬 미니마로 빠져버리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딥러닝에 사용되는 최적화 알고리즘 리뷰를 간단하게 진행한 다음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웜업과 Rectified 아담, R 아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후에는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리뷰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최적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발표에서는 아담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다음 알고리즘들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닐라란 아주 기본적인 건드리지 않는 등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포함한 기본적인 그레디언트 디선트 방법과 모멘텀, 어댑티브 그레드, RMS 프로, 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모델 파라미터 세타를 미지수로 갖는 목적 함수 J세타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파라미터 세타 t를 세타 t 플러스 1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목적 함수의 세타 t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거기에 러닝 레이트를 곱해주어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처럼 세타에서의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를 가질 경우 양의 방향으로 업데이트하고 오른쪽 그림처럼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라면 음의 방향으로 업데이트하여 점점 최소값으로 가게 됩니다. 그림은 설명을 위해 파라미터를 하나만 갖는 손실함수에 대한 그림이고 일반적으로 D차원에서는 값이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그레디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 배치 그레디언트,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여기서 배치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 목적 함수와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세타를 업데이트합니다. 한 번의 업데이트를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컨벡스 목적 함수에 대해서는 글로벌 미니멈이 보장됩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로스 함수를 구성하고 그 로스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후에는 러닝 레이트를 곱해주어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하나의 데이터를 사용해 목적 함수를 만들고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여 세타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데이터 하나만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분산이 큰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SGD는 학습 횟수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값이 들쭉날쭉한 업데이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들쭉날쭉한 그레디언트 값은 로컬 미니멈에서 빠져나가게 하게도 만들어주지만 수렴을 오히려 저해할 때도 있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한 개의 데이터로 목적 함수를 만들고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해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미니 배치
사이즈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손실함수와 손실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업데이트에 필요한 그레디언트의 분산이 SG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한 번에 소요되는 시간은 배치 GD보다 빠르게 됩니다. 미니 배치 단위의 분산 연산, 메모리 등의 이점 덕분에 현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알고리즘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들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인 러닝 레이트를 설정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더 정밀한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학습 중에 러닝 레이트를 줄여주는 등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의 중요도나 스케일에 상관없이 모든 파라미터에 같은 러닝 레이트를 적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미니멈이나 새드 포인트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점도 있습니다. 로컬 미니멈, 새드 포인트는 모멘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나머지 러닝 레이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모델로 해결을 합니다. 먼저 로컬 미니멈과 새드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로컬 미니멈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라미터가 높은 미끄럼틀에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막 평평한 밑면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밑면이 평평하다는 의미는 그 지점에서 그레디언트가 0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 업데이트식에서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멈추게 됩니다. 모멘텀은 업데이트를 할 때 현재 그레디언트만 사용하지 않고 과거 그레디언트들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때 만약 과거 그레디언트들을 있는 그대로 모두 사용하면 파라미터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래된 그레디언트들의 영향을 매 스텝마다 조금씩 감소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VT라는 모멘텀을 생각합니다. T 시점의 모멘텀 VT는 이전 시점의 모멘텀을 감마배만큼 감소시키고 현재 그레디언트의 러닝 레이트를 곱해준 거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위해서 현재 파라미터 세타T에서 모멘텀을 빼주게 됩니다. VT가 점화식이라서 잘 와닿지는 않겠지만 VT는 과거 그레디언트들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T 시점의 그레디언트의 러닝 레이트를 곱한 거를 GT라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은 그레디언트 1과 같고 두 번째 모멘텀은 그레디언트 1을 감마배만큼 감소시키고 현재 그레디언트인 그레디언트 2를 더해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T번째 모멘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멘텀은 지금까지 파라미터가 진행했던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조금씩 더 해주면서 그림처럼 가벼운 로컬 미니멈을 빠져나오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러닝 레이트와 관련된 문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파라미터마다 다른 러닝 레이트를 적용해 줘야 하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팔스한 데이터란 데이터의 값이 대부분 0인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한 퍼셉트론 모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퍼셉트론 모델은 인풋과 가중치를 선형 결합한 다음식을 사용합니다. 이때 A2가 대부분 0 값이 입력이 된다면 선형 결합식에서 W2, A2가 0이 되어 W2, A2 텀이 사라지고 이는 로스 함수에 W2 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스 함수에 W2 텀이 없으니 W2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0일 수밖에 없고 W2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스팔스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W2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거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0만 나오다가 오랜만에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되면 선형결합식에 W2 텀이 있고 로스 함수에 W2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레디언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W2가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업데이트가 거의 되지 않았던 탓에 수렴 지점까지는 한참 멀었습니다. 이런 거를 반영해주기 위해서는 각 파라미터마다 얼마나 업데이트했는지 그 빈도수를 반영해줘야 합니다. 어댑티브 그레드는 파라미터의 빈도수에 따라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는 업데이트마다 각 파라미터의 과거 그레디언트들의 제곱합을 G라는 행렬에 저장을 합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타 ti를 t스텝의 i번째 파라미터라고 하고 gti를 그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라고 하겠습니다. 어댑티브 그레드는 대각 행렬 G를 사용합니다. G의 i번째 대각 원소는 t스텝까지의 세타 t에 대한 그레디언트의 제곱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는 제곱합의 루트로 러닝 레이트를 스케일함으로써 더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던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더 조금 업데이트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루트를 씌워줬는데 루트를 씌워주지 않으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다는 그 휴리스틱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엡실론은 분모가 0이 되는 걸 방지해주는 텀입니다. 어댑티브 그레드 역시 문제점이 있는데 t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분모 텀이 커지면서 러닝 레이트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RMS 프롭은 어댑티브 그레드의 러닝 레이트 소실 문제를 해결합니다. 먼저 그레디언트 제곱합 대신 그레디언트 제곱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그레디언트의 영향력을 매 스텝마다 감마 배씩 감소시키게 됩니다. 즉, 저희가 어댑티브 그레드에서 사용했던 G 대신 그레디언트 제곱의 평균을 사용하게 됩니다. T시점의 그레디언트 제곱의 평균은 T시점의 그레디언트 제곱과 이전 시점 그레디언트 제곱의 평균의 가중평균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G 대신 제곱평균을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제곱평균의 루트를 RMS라고 부르기 때문에 RMS 프롭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입니다. RMS 프롭이 그레디언트 제곱평균을 쓴 것처럼 아담은 그레디언트 제곱평균뿐만 아니라 그레디언트 자체의 평균도 사용합니다. 즉 RMS 프롭과 모멘텀 두 개를 합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의 평균, 통계적으로는 1차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MT, 그리고 그레디언트 제곱의 평균, 통계적으로는 2차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VT라고 하고 RMS 프롭처럼 한 것처럼 MT와 VT 각각에 대해서 가중평균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경우 값들이 0에 평양되는 악영향이 있어서 바이어스 코렉션이란 걸 해줍니다. 이런 식에 의해서 바이어스 코렉션을 해주고 업데이트 시에는 2차 모먼트 자리엔 보정된 VT를 원래 그레디언트 자리에는 1차 모먼트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보통 VT 햇을 루트 VT 햇을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아담을 수도 코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Y문 안에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1차 모멘트를 업데이트합니다. 1차 모멘트는 모멘텀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2차 모멘트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2차 모멘트를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세 가지를 사용하여 세타 t를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아담일 경우 모멘텀 함수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에 대한 함수를 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 싸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초기 T스텝까지 구한 그레디언트를 G1, G2, GT라고 하겠습니다. 학습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그레디언트들이 아직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는 G1, G2, GT로 계산되는 어떠한 식입니다. 하지만 적은 수의 G1, G2, GT로 결정되는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는 분산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파라미터가 적절하게 조금씩 업데이트되는 것이 아니라 큰 변화로 업데이트되며 안 좋은 로컬 미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휴리스틱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업데이트 횟수별로 웨이트에 로그를 씌운 값의 분포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세로축은 학습 횟수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초기 웨이트입니다. 초기화된 웨이트들이 10번의 업데이트 만에 0에 아주 가까운 곳으로 몰려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이트들이 0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웨이트들이 스팔스해진 것을 의미하고, 웨이트가 스팔스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델이 특정 웨이트에만 의존하는 평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큰 분산 문제는 러닝 레이트를 줄여줌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AX의 베리언스는 베리언스 X에 A제곱을 곱해준 것이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키면 더 효과적으로 분산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학습 초기에 몇 스텝의 러닝 레이트를 줄여주는 웜업을 사용하거나 아담의 분산을 작게 만들어주는 텀을 곱한 rectified 아담을 사용해도 됩니다. 웜업이란 학습 초기에 러닝 레이트를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리니어 웜업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리니어 웜업은 맨 처음 러닝 레이트 알파 제로를 아주 작게 설정하고 t가 증가하면서 tw 시점까지 러닝 레이트가 점차 증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림은 웜업을 사용했을 때 웨이트 분포입니다. 웜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다르게 초기 파라미터 분포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아담은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분산인 variance,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분산을 직접 퀀타이제이션 함으로써 분산을 스케일해주는 방법입니다.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분산을 타임 스텝 t에 대한 식으로 도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 rectified term RT와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를 곱한 것의 분산이 특정 상수로 C variance라는 특정 상수로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C variance는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 variance의 최소값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RT를 업데이트식에 곱해주어 항상 일정한 분산을 갖는 업데이트를 만들어줍니다.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분산을 구하는 방법과 분산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수리통계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므로 발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while문만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레디언트를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1차 모먼트와 2차 모먼트를 업데이트합니다. 1차 모먼트에 대해서는 바이어스 보정을 해주고 아직 2차 모먼트에 대해서는 바이어스 보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쓰일 rectified term에 쓰일 tau t를 계산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발표에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궁금하신 분은 논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한 tau t가 rectified term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들이 모두 양수로 만들어주는 tau t가 4보다 클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과 같이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닝 레이트에 rectified term 그리고 1차 모먼트, 2차 모먼트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만약에 tau t가 적절하지 않아서 rectified term이 정의되지 않는다면 그냥 모멘텀 업데이트만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트랜스포머 학습 실험입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큰 분산이 학습을 저해한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아담, 그리고 어머머를 사용한 아담, 아담 이 세 가지 방법 외에 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아담 2000과 아담 EPS도 실험에 사용했습니다. 아담 2000은 학습 시작 전에 2000번 동안 이제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만 업데이트해 주어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분산을 줄여준 것이고, 아담 EPS는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 텀에 있는 엡실론을 증가시켜 분산을 낮춘 방법입니다. 그래프의 X축은 학습 횟수, 세로축은 NLP 평가지표 중 하나인 펄플렉시티와 오차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아담은 로스가 로컬 미니마에 빠져서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분산을 스케일해주는 나머지 방법들은 그냥 아담보다 펄플렉시티 지표상 100배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실험에서의 웨이트들의 분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만 사용했을 경우 초기 웨이트 분포에서 굉장히 벗어나 대부분 0값이 되어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분산을 스케일해주는 방법들은 초기 웨이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LSTM 학습입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의 목적은 아담과 R아담의 NLP 분야에서의 성능 비교입니다. 트레이닝과 테스트 모두 R아담이 손실이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레즈넷 18 학습입니다. 데이터는 이미지넷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R아담이 SGD보다 아웃퍼폼 했지만 테스트 정확도에서는 SGD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레즈넷 20을 18, 10 데이터를 이용해 여러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학습한 결과입니다. 실험의 목적은 초기에 설정한 러닝 레이트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가장 오른쪽 SGD는 러닝 레이트 0.1부터 0.003 순으로 점차 모델의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담은 러닝 레이트 0.0003부터 0.1까지 순으로 성능이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R아담은 초기 러닝 레이트와 상관없이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부분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저희는 딥러닝 최적화 알고리즘에 많이 쓰이는 어댑티브 모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문제점은 학습 초기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큰 분산이었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웜업과 R아담이 있었습니다. 딥러닝 알고리즘들은 이전 알고리즘들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물론 그 발전 뒤에는 연산량 추가 등의 단점도 있지만 연산량 추가는 컴퓨팅 파워 발전으로 해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텀을 두어서라도 발전하여서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고생해주신 팀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30페이지요. 예, 예, 맞습니다. 논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문에는 그냥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는
테스트에 대해서는 아라담이 이제 SGD를 아웃퍼폼 하지 못했지만 이제 트레이닝에서는 했다고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트레이닝 패스에서는 확실히 이제 아라담의 로스가 낮은 걸 확인했는데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그런 거 보면 오버피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히는 SGD가 왜 더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금요일인데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말 들리시나요? 리크? 네, 들립니다. 아, 들리세요? 네, 아, 아, 페이지가, 그 입실론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예, 이 페이지가, 그 뭐, 27페이지에서도 그렇고, 그 전 예, 페이지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이 입실론의 역할이, 예, 어, 어떤 역할인가요? 제가 저번에 어떤 다른 논문에서 뭐 그냥 듣다가, 예, 뭐 마진을 남긴다, 그 표현이 정확한지 그 비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 마진을 남긴다라고 해서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좀 입실론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거를 뭐 예, 입실론을 증가시켜 분산을 낮춘다라고 하는데 그걸 예. 조금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 해서요. 일단은 입실론을 사용하는 네, 이유는 예, 일단은 입실론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이게 스퀘어 루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 네,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입실론은 그 0을 이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예, 예, 방지해주는 역할로 이제 예. 1에 이게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 아주 작은 값을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입실론은 원래 상수인가요? 예, 저는 그 논문에서는 예, 상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네, 조금 부연 설명드려도 예, 예, 괜찮아요? 예, 예, 네, 입실론 텀이 커지게 되면 작은 값과 네, 커질 때 분모의 값이 커지게 되는데, 예, 네, 분모의 값이 커질수록 그거에 대한 그 상위 그 분자에 대한 그 밸런스가 줄어들 수 있는 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루트 스퀘어드 텀 안에 있는 값이 작든 크든 기본적인 컨스턴트를 유지하기 때문에 예, 분자 텀에 의해서 혹은 그 분모에 있는 그 업데이트 텀에 의해서 변동될 예. 수 폭을 줄이는 거죠. 아, 변동되는 폭을 줄인다. 네, 예, 그 상수 자체가 값이 클수록 그 네.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그 변동의 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수식입니다. 음, 마지막 말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그, 방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 네, 그 상수의 텀이 클수록 네. 그 변수에 의한 그런 그 변동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아, 예, 예, 예. 그럼으로 인해서 분산을 낮추는 효과가 생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PPT 어디죠? 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베타2는 보통 0.9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 24페이지를 보면 예, 그 웜업을 하는 건데 예, 지금 맞습니다. 처음에는 러닝 레이트를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계속 늘려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제가 아까 수식을 혹시 잘 못 들었나 해서 하는데 이 수식에서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하는 건지 해석 한 번만 예, 해주시면 맞습니다. 예, 이게 TW도 예,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네, 자신이 설정한 일단은 알파 제로를 일단 네, 평상시보다 훨씬 작게 설정을 하고 이제 TW 나는 시점이 제가 정한 TW 시점까지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약간 증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텀입니다.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들리십니까? 혹시 답변 혹시 하나도 안 됐습니까? 네,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그 어댑티브 러닝 레이시라는 게 그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댑티브 러닝 레이스를 줄여가면서 그렇게 옵티마이즈하는 방법인데요. 그 아까 그 동진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초반에 그 그레디언트 디렉션이 앞에 학습할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설정된 그런 디렉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방향은 조금 거기에서 조금 작게 변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는 변동의 폭을 넓혀서 어느 정도 디렉션을 잡아놓고 그 후에 옵티마이즈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